이번 강좌의 키 핵심은 무엇이라 볼 수 있냐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두 가지를 배운 것을 첫째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토지에 대한 거래 규제, 소위 우리가 쓸 때 투기 방지라는 것, 그래서 세 가지 파트를 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걸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거 배웠죠.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지정하는 거다. 또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기준, 국토장관이 정하는데 이거는 도로율, 상하수도, 학교용지를 기점으로 한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기점으로 하느냐? 향후 2년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율은 20% 이상을 미달됐고 학교용지는 20% 이상의 초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를 하게 되면 효과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켜준다 하는 걸 아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더 강조하는 것은 용적률을 50% 범위 내에서 강화시킨다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다음, 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은 뭐라고 그러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위의 것이 관리가 핵심이라면 이건 부담이다. 경제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다.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얘와에는 중복될 수가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되겠고, 다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는 것. 자, 이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선은 뭐가 있느냐? 법령의 개정 제정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것을 해제했다든가 완화시켰다든가. 두 번째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돼서 행위를 완화시켰다든가 아니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된다든가.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이 증가했다든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이 부담구역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건 기준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되겠고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서 고시하면 바로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안 하면 1년이 경과된 다음날 해제가 된다는 거. 그럼 이와 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부담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갖다 부가징수해야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개발행위자 중에서 단독주택 용지라든가 숙박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갖다가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행위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거다. 그럼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내 부과시킵니다. 그럼 미리 30일 내 통지를 해요. 그럼 15일 내 이의제기하고 15일 내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사용 승인 신청 때까지 납부해야 돼요. 납부할 때는 현금이지만 때로 물납할 수도 있다. 해놨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고, 그 다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다 걷어들이는 것은 특별 회계로 들어서 다른 곳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반부고, 두 번째는 토지 거래 규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는 토지 공개념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제 허가 구역인데 이건 토지 거래 허가지만 실제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 하는 게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어떤 요건이냐? 유효 요건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공개념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허가제를 갖다 지정하기 위한 허가구역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죠. 허가구역 지정 요건도 역시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이 바뀌어서 행위가 완화된다든가 또는 법령의 개정 제정에서 행위가 완화된다든가 또는 법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그 지역뿐만 인근 지역 또는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시도지사 또 국토장관이 요청할 수 있어요. 중앙인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서 공고한다. 이거 볼 수 있겠죠. 공고하면 5일 후에 효과가 발생하는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지정됐던 걸 갖다가 축소나 해제하는 것은 무슨 절차와 같느냐? 지정 절차와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지정한 걸 다시 재지정하겠다. 그럼 재지정할 때는 이때는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의견 청취. 그래서 이 의견 청취는 누구의 의견 청취냐?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 구청의 의견 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의견 청취를 하면서 풀어주세요 하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 자, 이게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 둘로 되어 있다는 것. 걸친 경우, 자, 걸쳤다. 걸쳤다. 그러면 우리가 시도에 걸쳤든 시군구에 걸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에 걸치든 시군구에 걸치든 상관없습니다. 걸치면 무조건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일 시군구나 시 안에 동일한 구역에 일부 할 때는 누가 하는 거냐? 시도지사가 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여기에 공고할 때 기간은 얼마를 기점으로 할 거냐? 5년 이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변기한 아니라는 것.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것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마지막 끝날 때 했던 것. 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요것이 절차, 요것이 효력이다. 그러면 지정 절차, 재지정 절차, 축소 절차, 해지 절차. 그러면 절차는 지정할 때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뭐만 있으면 되면 심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했던 지정 절차와 축소의 절차는 같다니까 여기 축소의 절차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재지정 절차는 앞서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심의 전에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의견 청취 플러스 심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효력은, 지정은 5일이 경과되면 효력 발생하는데 나머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는 지정 공고일, 소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이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뭐에 대해서 나가느냐? 허가권자와 더불어서 허가 절차, 이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